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BKS님, 우리의 주적은 중대장이다. 군대 때 얘기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네요. 푸른 하늘님, 최상목을 탄핵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김종숙님께서는 김건희가 아직도 좌지우지하고 있다 라고 하셨고요. 모모님께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 힘내자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공소장입니다. 참 답답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고요. 참 이게 될 듯 안 된다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답답한 와중에 되는 거는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공소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성과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예, 윤석열 공소장이 오늘 나왔는데요. 이 공소장 보니까 윤석열은 이제 빼박이야. 얘 도망 못 갈 것 같아요. 검찰이 오늘 윤석열 공소장 그 117페이지인가 상당한 분량의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앞서서 김용현이나 박안수나 이런 사람들 공소장도 분량이 좀 꽤 됐었죠. 근데 윤석열 공소장은 그 사람들, 그 다른 내란 주도 세력들, 내란 사범들, 그들 공소장에서 엑기스만, 핵심만 쪽쪽 뽑아가지고 공소장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상 대단히 탄탄한데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이거 못 빠져나가요. 네. 그동안 윤석열이 법정에서, 특히 헌재에서 숱한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 숱한 거짓말이 모두 법정에서 낱낱이 까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소장 모습입니다. 피고인 가땡땡인데 이게 윤석열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직업을 적어놨네요.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네. 뭐 여기까지 와서 우리 많이 온 겁니다. 힘들게 왔지만 뭐 잘 왔어요. 오늘이 2월 3일이니까 딱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2달이 되는 겁니다. 내란 일으킨 놈을 이렇게 단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죠. 사실 쿠데타 일으켰으면 그 쿠데타가 실패했으면 현장에서 죽는 겁니다. 그거 안 죽으려면은 해외로 망명을 가야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소련 공산당 시절에 그 소련 공산당 보수파가 고르바초프를 구금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련 공산당 쿠데타는 사흘 만에 실패합니다. 역시 거기도 시민들의 저항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쿠데타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쿠데타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곧바로 해외로 탈출하려고 도망치다가 붙잡히죠. 그리고 그대로 졸졸졸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2022년 이 칠레에서 있었던 쿠데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3시간짜리 쿠데타였잖아요. 3시간 만에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니까 이 칠레 대통령이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붙잡히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잘못해서 실패하게 되면 곧바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우, 이번의 경우 윤석열은 꽤 오랫동안 감옥에 안 가고 버텼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문제인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었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환율도 자꾸 폭등을 하고 외국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린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탄핵도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국힘당 애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며칠 미뤄지는 게 그게 제일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일주일 더 시간을 준 것이 너무나도 결정적이었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 윤석열 이 공소장 내용을 좀 찬찬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검찰은 절차상 하자부터 짚었습니다. 윤석열은 지가 정당하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검찰은 정당한 거 좋아하네. 절차부터가 틀려 먹었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대단히 치명적이다라고 공소장에 써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보면은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계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비상상태가 돼야 돼.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야만이 되는 아주 심각한 극도의 혼란 상태여야 되는데 극도의 혼란 상태고 나발이고 없었지. 오히려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군인들이 국회로 쳐들어가는 바람에 혼란이 양상이 만들어졌죠. 윤석열이가 혼란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뭐 부정선거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민주당이 예산을 안 줬고 검사 탄핵을 계속했고 그래서 국정이 마비가 됐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계엄령을 선포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골천번도 넘게 했겠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세요. 지난번 코로나 때 얼마나 사회가 불안했습니까? 특히 그 이만희 신천지 애들 경찰 말도 안 듣고 자신들만의 어떤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공권력에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군대가 투입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 투입하면 사실 그때 말이죠. 군대 계엄령 선포했었어야 돼요. 뭐 안 했잖아. 근데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계엄령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국무회의록이라든지 계엄 관련 문서에 국회 국무위원 부서 이런 게 전혀 없다. 문서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도 하나도 안 남아있더라. 회의록도 없고 계엄 관련 문서도 없고 그리고 그 문서에는 반드시 대통령, 국무총리 또 담당 국무위원회 부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서류가 하나도 없어. 서류가 없으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이에요. 게임 끝.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했다는 거.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요. 국회에 함부로 병력 투입 못합니다. 선관위에 병력 투입 못합니다. 하다못해 박정희도 전두환도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지는 않았어요. 선관위 국회에 군대가 왔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내란에 해당이 됩니다. 폭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게다가 계엄 목적도 택도 아닌 소리지. 경고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고? 지랄하고 있네. 경고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 그 자체가 이미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공소장을 썼는데 이 공소장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거는요.
언론사 단전 단수 부분이에요. 이상민은 입을 갑자기 확 다물고 있죠. 언론사 단전 단수 이거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이번에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상민을 불러다가 오늘 자정에,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에서 12월 4일로 넘어가는 자정, 그 자정에 맞춰가지고 경향,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 여기에 병력을 보내서 봉쇄를 하고 단전 단수해라 라고 윤석열이 이상민한테 직접 지시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상민은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지. 야, 그렇게 하랜다. 이상민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자기가 내란에 개입한 게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는 게 확인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보고서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현재 이상민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이상민에 대한 조사 그 12월 달에 한 번 한 게 끝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에 했을 때는 윤석열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봐, 갑자기 오늘 공개된 공소장에는 윤석열이가 이상민한테 지시를 한 걸로 나와 있네? 뭐야? 이상민 그 뒤에 추가로 소환조사 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윤석열은 조사 자체를 거부했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냈죠?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검찰도 일찌감치 단전 단수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알고 있었는데 이 차 닫고 있다가 넘어가려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폭로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공소장에 집어넣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상민은요, 12월 중순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아가지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에는 언론사 단전 단수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로 소환 조사 받은 게 없어요. 윤석열은 수사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공개된 공소장에는 단전 단수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뭐야? 12월 달에 이상민이가 처음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을 때 이 얘기를 단전 단수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때 이미 검찰이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도 말을 안 했다는 얘기네. 누군가가 언론사 단전 단수 이것을 폭로를 하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지, 폭로나 제보가 없었다면은 검찰 슬그머니 넘어갔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쵸? 이상하죠? 자, 아무튼 윤석열이 단전 단수 한 적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 기록에는 딱하니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검찰은 이른바 최상목 메모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요. 이 최상목 메모를 쭉 살펴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죠. 아무리 좋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없애려고 국회 대신에 비상입법기구를 출범시키려고 했다. 눈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김용현은 희한하게 변명을 갖다 대죠. 긴급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 옛날에 전두환이가 만들었던 국법위 같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명령이라는 그 자체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혹은 국회가 정상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있는 국회가 정상작동 안 된다라고 치고 긴급명령을 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명백한 내란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에는 이 최상목 메모가 국회의 입법권을 파괴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계엄 포고령 부분에서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거, 지방의회 해산시킨 거, 이런 것들을 따박따박 짚으면서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은 내란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합니다. 이 밖에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이 헌재에 나와서 거짓말한 거를 또박또박 짚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랬대죠. 김용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답니다. 지금 출동한 병력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그랬대죠. 야, 그러면 국회에도 좀 보내고 선관위에도 보내고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80명밖에 안 보냈다며. 300명, 처음에는 300명 미만이라 그랬다가 80명밖에 안 된다 그랬다가 20명 남짓이라 그랬다가 계속 말이 바뀌었잖아. 어쨌거나 몇 명 안 갔다며. 극소수명은 갔다며. 그런데 1000명이나 갔으면 그러면은 헌재에서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의미죠. 예. 윤석열이 헌재에서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공소장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정치인 체포 이런 거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 체포되면 미결 수용실로 보내라. 체포되면 미결 수용실로 보내라. 뭐야?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사람들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사실이잖아. 체포되면 미결 수용실로 보내라? 그거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정치인들 체포 구금하라고 한 적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 잡으러 보낸 적 없다며. 근데 본인 입으로 미결 수용실에 수용하라고 했다면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하는 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미결 수용실에 지금 윤석열이 갇혀 있죠. 아이러니입니다. 지가 정적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가둬두려고 했던 바로 그 감옥에 윤석열 자신이 잡혀 들어간 겁니다. 볼만하네요. 윤석열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윤석열은 감옥에 들어가면 멘탈 붕괴될 거라고. 지금 이미 붕괴 상태가 이미 한참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정진석이니 권성동이니 이런 사람들이 오늘 윤석열을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왜 갔겠어요? 윤석열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들으려고? 아니? 지금 권성동은 윤석열한테 뭔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야. 윤석열 솔직히 뭘 할 줄 알아. 얘가 뭘 지시를 할 줄 알아. 지시고 지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얘 말을 왜 들어? 그럼에도 굳이 가는 이유는 윤석열 멘탈 관리해 주려고. 윤석열 계속 그냥 놔두면 아무도 안 찾아가고 그냥 놔두잖아? 그럼 얘 그냥 자멸이야, 스스로. 이미 붕괴되기 시작해서 헛소리 찍찍 갈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윤석열 평온한 계엄이다. 평화적인 계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스스로 그런 말을 했대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밖에 이 공소장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윤석열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했던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쯤만 되더라도 윤석열이 앞으로 무죄를 받아내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전 세계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무죄라는 게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정당했다, 계엄이 정당했다고 떠버렸던 그 많은 얘기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자,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윤석열은 김용현,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장악하며 위헌 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자, 그리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 국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및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기 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자, 폭동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윤석열의 어거지가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검찰은요, 윤석열을 버린 게 확실해 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버리고 대신에 자신들이 살아나갈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은 버리되 윤석열 세력은 어떻게든 살려서 다음 앞으로 미래를 좀 도모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비화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화폰을 열면은 누가 이번 계엄의 실질적인 주도자인지 드러나지 않겠느냐. 자, 윤석열은 와이프는 전혀 모른다, 아마 화낼 것 같다 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 얘기를 믿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이번 계엄의 실질적인 주도자는 김건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윤석열은 김건희를 좀 이 사법 리스크에서 빼돌리기 위해서 그런 헛소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비화폰이죠. 이 비화폰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경찰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경호차장 이성훈의 비화폰을 압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도 전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화폰 하나 정도는 확보한 걸로 보여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비화폰이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과 많은 진술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또 막상 법정에서 헛소리하면 어떡하느냐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증거가 또 하나 나왔죠. 곽종근 사령관, 특수전 사령관이죠. 이 곽종근 사령관이 옥중에서 노트를 작성해서 이것을 검찰에 제출을 한 걸로 나옵니다. 계엄 선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엄 해제 요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서너 시간 동안 계엄이 해제가 안 되고 있었죠. 그때 특전사하고 수방사가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지가 철수 명령을 내렸다. 김용현도 지가 철수 명령을 내렸다라고 주장합니다만 곽종근 노트에 따르면 철수 지시는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계엄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대로 폭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말했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짓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끄집어내라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듣기 평가를 한다는 그런 제2의 바이든 날리면 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도 곽종근 사령관은 옥중 노트를 통해서 요원은 무슨 요원이야, 의원 맞아, 왜 내 진술을 왜곡하고 있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은 끝난 거죠. 집단에는 거짓말로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김용현하고 입을 짜 맞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빠져나가기는 글렀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답답하고 또 화가 나겠습니다만, 하지만 느리더라도 하나씩 따박따박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의 눈초리를 내려놓는다거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